2020년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클리퍼스 간의 시리즈 4차전. 카와이 레너드와 폴 조지라는 리그 최강의 포워드 원투펀치를 앞세운 LA 클리퍼스를 상대로 댈러스는 예상 밖의 저력을 보여주며 경기는 연장전으로 접어들었지만 연장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양 팀의 스코어는 133대 132, 클리퍼스의 한 점 리드. 당시 경기를 보던 대부분의 이들은 클리퍼스가 이 게임을 가져가 시리즈 전적 3승 1패 절대 우위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까지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그리고 3.7초 안에 승부를 지어야 하는 순간에 댈러스가 자랑하는 천재 유망주는 스텝백 3점 슛을 던졌고 공은 버저와 동시에 골망을 가르며 경기는 댈러스의 극적인 역전승으로 마감됩니다. 기적과 같은 버저비터와 함께 이날 그가 남긴 기록은 43득점, 17리바운드, 13어시스트. 강력한 우승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온 버저비터뿐만 아니라 경기 내내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그는 경기 종료와 함께 포효하며 아직 시리즈가 끝나지 않았음을 외치고 있었고, 이를 지켜본 댈러스 팬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정상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후계자를 찾았다고 말이죠. (1999년) 슬로베니아의 수도 류블리아냐에서 태어난 루카 돈치치는 농구팀 감독을 역임하고 있던 아버지 샤샤 돈치치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운동을 접했는데 그가 가장 즐겨했던 종목은 바로 축구였습니다. 하지만 또래에 비해 성장이 빨랐던 탓에 그는 7세부터 축구가 아닌 큰 신장을 활용할 수 있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농구로 선회했고, 남다른 신체 사이즈에 뛰어난 습득력까지 갖췄던 그는 자신보다 몇 살이나 많은 형들과 시합을 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입니다. 슬로베니아 유소년 리그에서 한 경기 54득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토너먼트 MVP까지 수상한 돈치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그의 잠재력을 높이 산 스페인의 명문구단 레알 마드리드가 유소년팀 입단 제의를 하며 만 13세가 되던 해 돈치치는 슬로베니아를 떠나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나이 때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재능임을 알아본 레알 마드리드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돈치치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클럽의 1군 무대를 밟게 되었고, 서서히 출전 시간을 늘려나가던 그는 바야흐로 17-18 시즌 자신이 갖고 있던 포텐셜을 마음껏 폭발시킵니다. 훌륭한 파워와 밸런스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스킬까지 보여주며 돈치치는 유럽 무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2017년 유로 바스켓에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라트비아, 가솔 형제가 버티는 스페인 등을 상대로도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슬로베니아의 사상 첫 우승을 안겨준 그는 이어진 리그에서 평균 12.5득점, 5.7리바운드, 4.7어시스트의 기록으로 리가 MVP를 수상했고, 유로리그에서도 평균 16득점, 4.8리바운드, 4.3어시스트를 달성. 팀을 우승으로 이끈과 동시에 유로리그 파이널 4 MVP, 유로리그 시즌 MVP까지 거머쥐며 단 1년 만에 말 그대로 유럽 무대를 평정해버립니다. 불과 만 18세의 나이에 말이죠. 10대에 이미 유럽 무대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어버린 돈치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다 건너 미국을 향했고, 그렇게 슬로베니아가 자랑하는 원더보이는 NBA 무대에 도전하기 위해 2018년 드래프트 참가를 선언합니다. MVP를 독식한 천재 유망주의 NBA 진출 선언은 각 구단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는데, 그가 드래프트 상위 픽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나 리그에서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둔한 몸놀림에 운동 능력 또한 돋보이지 않기에 실패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기술적으로 완성되었으며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만큼 리그 적응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돈치치에게서 다른 신인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발견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구단주
마크 큐반이었습니다. 농구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괴짜 구단주로 불릴 만큼 2000년 구단을 인수한 이래로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하며 2011년 프랜차이즈 첫 파이널 우승을 일궈내기도 했던 큐반은 그러나 이후 팀의 위상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탓에 비판 또한 받고 있었는데 큐반은 돈치치가 이 같은 상황을 뒤집고 구단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줄 잠재력을 갖춘 인물임을 느끼며 다가올 드래프트에서 그에게 팀의 미래를 베팅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댈러스가 갖고 있던 전체 5순위 지명권으로도 불안감을 느껴 애틀란타가 갖고 있는 3번 픽을 얻기 위해 미래 드래프트 지명권까지 내줄 정도로 돈치치를 원하고 있던 큐반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 훗날 21세기 최고의 드래프트 중 하나로 불리게 되는 2018년 드래프트에서 돈치치는 전체 3순위로 애틀란타의 지명을 받은 뒤 곧바로 트레이드되며 댈러스의 푸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덩 노비츠키의 마지막 시즌에 입단하게 된 유럽 출신 대형 유망주라는 점에서 댈러스 팬들은 그가 노비츠키의 뒤를 잇는 에이스가 되어주기를 원했는데 돈치치는 첫 시즌부터 파격적인 활약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자신의 장기인 스텝백 3점슛부터 빅리그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던 돌파까지 유럽에서 하던 플레이 그대로를 NBA에서도 재현해낸 돈치치의 플레이는 자신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던 이들을 침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과 천재적인 플레이메이킹을 선보이며 매직 존슨이 갖고 있던 NBA 역대 루키 시즌 트리플 더블 기록까지 갈아치운 그는 시즌 평균 21.2득점, 7.8 리바운드, 6 어시스트의 놀라운 기록을 남기며 단 한 시즌 만에 팀 내 득점 1위이자 클러치 상황을 책임지는 에이스 자리에 오릅니다. 시즌 종료 후 열린 신인왕 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이견이었는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하며 데뷔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루카 돈치치. 하지만 첫 시즌 그의 퍼포먼스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돈치치는 이미 자신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19-20 시즌을 맞이한 돈치치는 자신이 유망주 루키 수준에 있는 선수가 아님을 과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한층 스텝업된 기량을 과시한 그는 시즌 평균 28.8득점, 9.4 리바운드, 8.8 어시스트를 기록. 불과 NBA 2년차 시즌 만에 시즌 트리플 더블에 근접하는 스탯과 함께 올스타전 선발 출전, 그리고 올 NBA 퍼스트팀까지 선정되는 놀라움을 선사하며 정상급 가드 레벨로 인정받습니다. 시즌 내내 계속된 돈치치의 퍼포먼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 LA 클리퍼스를 만나게 된 생애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계속되었는데 비록 팀의 시리즈 패배로 인해 빛을 발했지만 시리즈 6경기 동안 평균 31득점, 9.8 리바운드, 8.7 어시스트를 올리며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오프 데뷔 성적마저 뛰어넘는 미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시리즈 4차전 경기를 뒤집는 극적인 버저비터를 터뜨리는 등 단순히 팀의 에이스를 넘어 리그의 차세대 슈퍼스타가 될 만한 자질이 있음을 증명하는 활약을 남깁니다. 3년차 시즌 역시 변함없는 활약으로 시즌 평균 27.7득점, 8리바운드, 8.6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된 루카 돈치치는 리그 최고 가드 가운데 한 명이자 NBA의 미래를 상징하는 스타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지만 또다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LA 클리퍼스에게 무너지는 바람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에이스인 돈치치 역시 성적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요. 거듭된 조기 탈락의 여파로 팀 성적보다는 단순히 개인 기록만 잘 쌓는 선수라는 의문과 비난이 그를 쫓아다니는 가운데 네 번째 시즌을 시작한 돈치치는 코트에서 마법과 같은 플레이를 선보이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루카 매직을 말이죠. 때로는 80년대 매직 존슨이 보여주었던 예술과 같은 플레이를, 때로는 마이클 조던과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클러치 상황에서 경기를 결정짓는 승부사의 모습마저 연출한 그의 퍼포먼스는 경기가 아닌 마치
한편의 쇼를 보는 듯했고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창의성과 움직임을 선보인 돈치치의 활약은 리그에서 그를 독보적인 존재로 각인시켜줬습니다. 시즌 내내 루카 매직이 펼쳐지는 와중에 그동안 돈치치의 백업 멤버에 머물러 있던 제일런 브런슨이 마침내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팀 내 2옵션으로 성장하면서 댈러스의 성적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결국 서부 4번 시드를 댈러스가 차지함으로써 돈치치는 데뷔 이래 최초로 상위 시드 자격으로 플레이오프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데뷔 이래 4번의 정규 시즌을 신인왕과 3번의 올 NBA 퍼스트 팀으로 보냈음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켰던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마침내 돈치치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증명합니다. 유타와의 1라운드 시리즈 초반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4차전부터 모습을 드러내야 했지만 시리즈 평균 29득점, 10.7 리바운드, 5.7 어시스트를 올리며 생애 첫 위닝 시리즈를 경험한 돈치치의 다음 상대는 바로 직전 시즌 파이널 진출팀이자 정규 시즌 64승을 거둔 서부에서 가장 우승에 가까운 팀으로 불렸던 피닉스 선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피닉스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 속에서 돈치치는 그러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전문가들이 기대한 결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1차전 45득점, 2차전 35득점을 기록한 데 이어 시리즈 전적 2승 3패로 몰린 벼랑 끝 6차전에서 33득점, 11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올리며 기어코 시리즈를 끝장 승부로 몰고 간 그는 7차전 피닉스 원정에서 전반에만 무려 27득점을 올리며 상대팀 전체 득점과 동률을 이루는 충격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특히 이 같은 원맨쇼에 힘입어 이미 승부가 기운 시점에서 자유투를 던지기 위해 준비하는 부커 옆으로 걸어와 미소를 보이며 5차전 자신을 향했던 조롱에 대해 응수하는 모습을 보여준 돈치치에게서 놀라움을 넘어 무서움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비록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패배하며 돈치치와 댈러스의 질주는 끝내 멈추고 말았지만 시리즈 평균 32득점, 9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올리는 등 스테판 커리라는 시대를 상징하는 포인트 가드를 상대로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이 더 이상 차세대 미래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한 진짜 슈퍼스타 레벨이 되었음을 모두에게 알립니다. 페인트 존 어택,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패스, 동료를 활용한 2대2 게임, 스텝백 3점, 포스터, 그리고 클러치 능력까지 현대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만큼 22-23 시즌에도 이 같은 다재다능함을 십분 발휘하며 전설들이 써내려간 기록들을 하나씩 소환하던 돈치치는 뉴욕 닉스와의 홈경기에서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비현실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NBA 역대 최초의 60, 20, 10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역대급 시즌을 이어갔고 그 결과 4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포인트 가드로 공인받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시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번 고쳐먹게 만들었던 돈치치의 퍼포먼스는 23-24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시즌 초부터 미친 화력을 폭발시키며 다득점 경기와 트리플 더블을 양산하던 그는 애틀란타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경기를 만들어냈는데 게임 내내 절정의 슛 감각을 자랑한 그가 남긴 점수는 무려 73득점. NBA 단일 경기 개인 최다 득점 역대 4위이자 현역 선수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달성한 이날의 플레이는 충격 그 자체였고 이러한 돈치치의 하드캐리는 시즌 끝까지 펼쳐집니다. 사실상 시즌 트리플 더블에 준하는 평균 33.9득점, 9.2리바운드, 9.8 어시스트의 기록을 남긴 돈치치는 생애 첫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기염을 토해냈고 그는 커리어 하이 시즌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는데요. LA 클리퍼스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무릎 부상이라는 악재를 맞이한 돈치치였지만 그는 6경기 평균 29.8득점, 8.8리바운드, 9.5 어시스트를 올리며 시리즈 승리를 이끌었고
이어진 서부 1번 시드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 시리즈에서는 무릎에 피가 터질 정도로 부상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24.7득점, 10.5리바운드, 8.7 어시스트를 기록. 향후 10년간 리그 최고 가드 자리를 두고 치열한 대결을 펼칠지도 모르는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와의 맞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며 컨퍼런스 파이널에 진출합니다. 상대적 열세가 전망되었던 미네소타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도 여전한 득점력을 보여준 돈치치는 특히 2차전 디포이 고베어를 상대로 경기 종료 직전 위닝 스텝의 3점슛을 장렬시키며 진정한 슈퍼스타 클래스를 과시하는 등 평균 32.4득점, 9.6리바운드, 8.2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5경기 만에 시리즈를 메조지해 버립니다. 컨퍼런스 파이널 MVP 트로피까지 거머쥔 돈치치는 그토록 바라던 생애 첫 파이널 무대에 진출하게 되었고, 그의 앞에는 압도적인 승률로 동부 최강이자 리그 최강 전력을 자랑하던 보스턴 셀틱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전 30득점, 2차전 32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등 플레이오프 동안 계속된 득점력을 파이널 무대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갖춘 보스턴의 전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파이널까지 오면서 누적된 부상과 체력 문제, 그리고 수비에서의 약점 등이 겹치며 끝내 돈치치는 자신의 첫 파이널 도전을 우승으로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동안 부상을 달고 다니면서도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스틸 등 주요 부분에서 모두 팀 내 최다를 기록하며 팀을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로 이끈 슈퍼에이스의 플레이는 댈러스 팬들에게 감동과 환희를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이 같은 그의 활약을 지켜본 댈러스 팬들은 생각했습니다. 댈러스를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로 이끌어줄 진정한 후계자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이제 남은 단 하나의 목표. 돈치치와 댈러스 팬들이 파이널 트로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이가 있었고, 그는 바로 니코 해리슨 단장이었습니다. 평소 수비가 우승을 가져온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그는 골밑을 지배할 수 있는 리그 최고 수준의 빅맨 영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며 그 적임자로 앤서니 데이비스를 강하게 원하고 있었고, 레이커스로부터 데이비스를 반드시 데려와야만 했던 그는 그 대가로 결국 루카 돈치치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렇게 2025년 2월 2일 전세계 NBA 팬들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트레이드 소식이 전해지며 댈러스의 유니폼을 벗게 된 루카 돈치치. 한 번의 신인왕과 5번의 올 NBA 퍼스트팀, 그리고 한 번의 파이널 진출. 비록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정한 후계자가 되기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것들은 파이널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단 하루 만에 발표된 소식으로 인해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그는 분명 노비츠키의 은퇴 이후 댈러스 팬들이 어쩌면 파이널 우승보다 더 그리워하고 있었던 프랜차이즈 스타의 낭만을 느끼게 해준 유일한 인물이었고 진정한 의미의 후계자였습니다.